늠름하면서도 웃는 표정이 매력적인 이 새하얀 진돗개의 이름은 나비입니다. 나비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주인과 공놀이 게임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돗개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돗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까지도 진돗개 하면 키우기 어렵다 또는 사납다는 생각이 강해 도시에서 진돗개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시 곳곳 주택가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이탈리아 등 해외 곳곳에서도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진돗개와 함께하는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진돗개와의 일상을 자랑하고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 싶은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늑대를 닮은 진돗개가 낯설고 신비롭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돗개만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진돗개는 웃는 표정의 귀여운 얼굴에 늑대와 같이 날렵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인을 향해 뜨거운 눈빛을 보내는 사랑꾼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애교가 철철 넘치고 사랑스러움으로 무장한 말티즈나 비숑 같은 발랄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돗개는 평소에 에너지를 감추고 얌전하게 행동하지만 에너지를 쏟을 때는 180도 돌변하는 반전 매력을 갖고 있죠. 진돗개가 에너지를 쏟는 경우는 다람쥐를 쫓을 때와 주인을 지킬 때입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선비처럼 점잖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죠. 나비와 함께 살고 있는 이탈리아 커플 제인과 루카스 또한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돗개 나비 계정을 따로 만들어 SNS를 할 정도로 나비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남기며 자랑하고 있지요. 영상을 보면 나비에게 넘쳐나는 애정이 보는 사람마저 흐뭇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특별한 진돗개 나비의 사연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눈물을 쏟게 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진돗개였을까요? 2021년 9월 제인과 루카스는 한국의 가을을 느끼기 위해 한국 여행을 갔습니다. 한국 여행이 처음이 아니었던 이들은 관광지에서 벗어나 초가을에 북한산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천천히 산책 등산로로 걸어 들어갔을 때 풀숲 사이에서 하얀 무언가가 꼬물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놀랄 틈도 없이 새끼 강아지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하얗고 통통한 몸에 축 처진 귀, 까만 눈동자와 코를 가진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제인과 루카스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강아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안아들고 보니 강아지가 앉아있던 곳에 작은 사료 봉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아지를 버려두고 간 것이 분명해 보였죠. 강아지는 겁도 없이 제인과 루카스를 반가워했고 이내 산책을 따라 나온 것처럼 잘 따랐습니다. 이들은 강아지가 특별한 인연으로 느껴졌죠. 제인과 루카스는 산행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곧바로 동물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강아지가 생후 4주 정도 되어 보인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이상은 없지만 시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곧 녹내장이 올 확률이 높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인과 루카스는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이 이제 겨우 생후 한 달 된 버려진 진돗개, 그것도 시력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이 가여운 강아지를 위해 자신들을 한국으로 오게 한 것 같았죠. 병원에 나오면서 이들은 강아지에게 한국 이름 나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두 사람 모두 한뜻으로 나비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만난 사이인데도 자신들을 향해 힘차게 꼬리를 흔드는 나비가 운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들은 일정을 바꿔서 서둘러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나비와 함께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캐나다에 와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며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만 나비의 눈은 좋아지지 않았고 의사의 말대로 나비는 녹내장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심해진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은 사라져갔고 안압이 높아져 고통 때문에 항상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도 아픈 눈 때문에 고통을 달고 사는 나비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가족들도 덩달아 고통스러웠죠. 나비의 고통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이들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인공눈 수술을 하기로 한 거죠. 녹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는 건 막을 수 없었기에 고통이라도 덜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비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강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비는 녹내장으로 고통스러워했던 때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나비는 시력을 잃은 대신 청각과 후각, 촉각이 훨씬 예민해진 거죠. 나비는 가족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아채고 달려왔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성견이 된 나비는 시각장애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냄새와 느낌, 멀리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문 뒤에 있는 주인을 찾아낼 수 있었고 소리만 듣고도 파리의 위치를 파악해서 잡아냈죠. 제인과 루카스는 나비를 키우면서 한국 진돗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점과 지능이 높다는 것,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 등은 역시 나비가 진돗개가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이었죠. 어느 날 루카스는 일하러 나갔고 제인은 나비와 산책을 나왔는데요. 주차장 앞을 지나치던 나비는 순간 멈칫하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루카스가 주로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나비는 이상하다는 듯이 주차된 차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인지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제인이 그만 가자고 재촉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죠. 눈이 보이지 않는 나비가 평소와 다른 냄새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흔적을 알아채는 것이 제인에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최근 더욱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비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만 제인과 루카스의 지인과 이웃에게는 한없이 친절했는데요. 이웃 어린아이들과는 같이 공놀이도 하고 잘 어울렸죠. 이날도 나비와 이웃 아이가 마당에서 노는 동안 제인과 아이 엄마는 주방에서 간식을 만들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인이 마당으로 나왔는데 깜짝 놀라했죠. 아이와 나비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 주변을 살피며 나비와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집도 방문하며 한참을 찾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게 쉬었죠. 그때 한 이웃이 이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놀란 아이 엄마를 진정시키며 신고를 하려는 찰나 저는 산책로 쪽으로 난 나비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저 발자국은 오래전에 찍힌 것이 아니라 몇 분 안 된 발자국이 확실했습니다. 허둥지둥 산책로로 뛰어들어가려는 순간 나비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는 울어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안내하듯이 조심조심 걸어서 산책로를 빠져나온 나비는 제게 와서 뭔가 하소연하듯이 낑낑대며 몸을 부비다가 물통으로 가더니 허겁지겁 물을 마시더군요. 집으로 들어와 아이를 진정시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마당에 다람쥐가 나타났는데 너무 귀여워서 따라가다 보니 숲속이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숲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무서워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비가 나타나 아이 손등을 핥아주더니 앞장서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를 뒤따라 나왔더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의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나비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고맙다 나비야 정말 고마워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곤 제게 물었죠. 그런데 정말 나비가 안 보이는 거 맞나요? 어떻게 아이가 상처 하나 없이 숲을 빠져나오게 했을까요?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나비는 거의 매일 숲으로 산책을 갔죠. 산책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감각으로 익혔던 겁니다. 평소 산책을 할 때 제인과 루카스는 나비의 이런 기억력을 진작에 알아보고 놀라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갑자기 나타난 다람쥐를 쫓던 나비가 너무 깊은 숲으로 들어가길래 돌아오라고 불렀는데 그 부름에 장애물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손살같이 오는 나비를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비의 놀라운 능력은 진돗개로서 영특한 것도 있지만 제인과 루카스와의 두터운 교감이 나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나비가 건강하게 제인, 루카스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